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사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어떤 사람이죠? 말 그대로 기업인 출신이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예. 지금 어제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적자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5년 동안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록이 전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지 않았다. 5년 동안 적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특별 회비로 100만 원을 냈다고 하고요. 또 본인 해명에 따르면 적자 회비는 매달 내지는 않았지만 몇백만 원씩 특별 기부한 적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역대 대한적십사사 총재와는 조금 달라요. 파격적인 인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몇 번 아마 이름을 이제 거명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서영원 총재가 있었고요. 한한상 총재가 있었고, 유종하 총재가 있었는데, 보통 이전에 적십사사 총재는 좀 원로급에다가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총재로 많이 갔었죠. 또 총리 지내고 나서 부총리 지낸 후에 보통 이런 급들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57살이고 역대 최연사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보다는 이제 기업인 마인드, 이것이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과 과연 맞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적십자사라고 하는 곳이 구호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나아가서 남북교류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재로 가서 이 적십자사 이런 정체성과 어떻게 이게 조응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박완주 전 창원시장이 대정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박완수 전 창원시장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만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재직을 했던 지방공무원 출신인데, 2004년에 이제 한나라당 후보로 창원시장에 당선돼서 내리 3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랬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이 친박계 지원을 받아서 홍준표 현 지사와 이제 경선에 붙었다가 떨어졌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인천공항공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북아 허브공항을 놓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고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평가하면 1등 나오고 이러는 곳이죠. 말 그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한 자리가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이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요건과 지방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호응하느냐, 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이건 자격의 문제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형 절차상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위원회가 사장 후보로, 그러니까 2배수 내지 3배수를 추천을 하면 2주간의 인사검증을 거쳐서 청와대에서 낙점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해서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임명 제청을 하고 2주간의 인사검증을 그냥 생략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 전형 절차상에도 이거 좀 너무 이게 날림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장이었던 정창수 전 사장도 또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또 8개월 만인가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또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냥 찍고 갔던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인천공항공사라고 하는 자리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너무나 이거 좀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또 좀 잠잠하다가 적십사사 총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연달아 이렇게 나오니까 또다시 낙하산 인사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낙하산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후인데요. 2012년 12월 25일 이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공기관 등의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13년 1월 인수위 시절이죠. 이때 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잘못된 일이 전혀 안 없어지고 있죠. 지금 소개해 주신 두 발언은 다 그래도 취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취임 후에는 혹시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나요? 낙하산 인사. 이 낙하산에 대해서 대선 때나 대선 직후처럼 아주 비판적으로 근절을 하겠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자, 어느 정권이나 있었던 게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말이죠. 네. 지금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그나마 평균적으로 비슷합니까? 심합니까? 조금 적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이 수량으로 정도의 차이를 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때도 낙하산은 있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통로 중에 하나였던 게 감사 자리였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 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는 그 기관 내에서 서열 2위가 되는데 사실은 감사란 자리도 막중한 자리죠. 근데 주로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자리 보전하는 데는 좋고 대우도 좋고 이런 데로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냈죠. 근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는 감사 이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장 이런 쪽으로 지금 낙하산을 내리꽂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다 이건가요? 네네. 정도 숫자적으로 어떤지는 아직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가서 뭐 개혁을 하든 내실을 다지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문성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이게 악순환을 부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봐도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내리꽂혀지면 공기업 노조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낙하산이 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당근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임금도 좋고 뭐 근로 조건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실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뭐 낙하산을 하더라도 꼭 전문성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최소한의 요건은 꼭 좀 채울 수 있도록 인사 기준 같은 건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형 절차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있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는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요식 절차로 가고 있고 요번 뭐 박완수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절차조차도 어겼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